우선 갑상선이 뭔지 알려드리면요. 우리 그 목에요. 목 전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울대라고 하는데 그 울대에 2cm나 3cm 아래에 이렇게 나비 모양을 한 장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갑상선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갑상선에 암이 생긴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면 굉장히 생존율이 높은 거 맞거든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병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매일 먹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 약은 신제로이드예요. 그럼 아시겠죠? 저는 갑상선 저하나 항진이 아니라 신제로이드를 왜 먹게 됐냐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 영상 보면 이렇게 목에 자국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수술하고 다 자국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국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건강검진을 매년 저는 회사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건강검진에서 약간 결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조금 지켜보자, 모양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냥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또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모양이 조금 안 좋대요. 모양이 나쁘다고 하셔서 세친검사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친검사를 받을 때 저는 되게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깨자마자 정신없을 때 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거의 없었는데 되게 주사기를, 되게 가느다란 침을 여기다가 그 갑상선 부분에다가 꽂아서 이제 세포를 조금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부작용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밴드만 그 다음날까지 조금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바쁠 때여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못 갔어요. 근데 자꾸 전화를 하셔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화로는 안 알려주시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알려주진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시간이 없다, 그냥 전화로 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해줄 수가 없다고 라고 해서 제가 직감을 했죠. 아,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싶었지만 또 그때는 일이 너무나 힘들 때여서, 바쁘고 할 때여서 제가 좀 미련하리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러 되게 늦게 갔죠. 조금 늦게 갔어요. 갔더니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병원을 서울로 가야 되나 부산으로 가야 되나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서울하고 부산도 의료 기술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난대요. 뭐 5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거제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챙겨야 되는 게 많으니까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막 인터넷을 뒤졌죠. 뒤졌더니 그 부산에 양산대학교 병원하고 부산대 양산 부속이죠. 하고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 잘하는 원장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근데 별로 누구 되게 명의다 이렇게 하는 곳에 막 찾아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알아보고 간 건 아니었지만 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그 선생님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외과셨는데 되게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 그 김동일 교수님,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부산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은 거예요. 진료를 받았죠. 임파선 옆에 그게 너무 붙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원래 갑상선이 이게 수술을 하면 생존율은 되게 높지만 다른 암하고 똑같잖아요. 전이가 되면 이제 장기로 암이 퍼지는 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딱 위치가 전이 될 수 있는 위치라서 바로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셔가지고 수술 일자를 잡는데, 그때 마침 그 원장님이 이제 병원을 양산대로 옮기시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좀 되게 빨리 잡아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맡고 있는 팀이 있었고, 그 팀원들도 그렇고 또 제가 맡고 있는 팀에 학습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센터에도 잡다하게 처리해놓고 가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수술하러 전까지 또 너무 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별로 증상이 없을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멍울이 보이는 정도였어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주변의 선생님들도 저한테 목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단받은 갑상선암은 갑상선 유두암이에요. 보통 이제 갑상선 암 중에 80%가 이 유두암에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되게 진행도 느리고 성질도 되게 온순하고 착하대요. 근데 림프절에 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갑상선암이요, 그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되게 빨리 퍼진대요. 그리고 뼈나 간, 폐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까, 갑상선암은요 치료 방법이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암을 제거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저도 절제를 했거든요. 절제를 해서 이제 갑상선은 근데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반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태고, 갑상선을 제거를 해야만 방사능 그 옥소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그 약을 먹는 거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이제 병원에 처방해 주신 약을 먹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 안 먹어요, 약을.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제만 잘 먹고 나머지는 자꾸 빼먹어서 문제인 것 같고, 이 약을 먹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날은 항진이 되고 또 그날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문제가 생기죠. 제가 처음에 갑상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고 너무 피곤해서,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인데 사실은 잠이 별로 없어요. 밤에도 늦게 자지만 아침형 인간이기도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이런 청소를 다 해놓거나 이런 것들을 늘 했었어요. 미라클 모닝 책도 되게 좋아했었고 실천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목이 한 3개월 정도 쉬는 거예요. 목이 계속 쉬어서 저는 목을 워낙 많이 쓰니까 목이 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그래도 제가 완전히 성대가 좋은 편인데 이렇게까지 목이 아플까 싶을 정도로 목 쉰 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왜 갑상선암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스트레스라 생각하거든요. 갑상선암이 왜 걸리는지 모른다라고 늘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환경, 공기도 되게 중요하고 무조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암이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발생 원인이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사실은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되게 어때 별거 아니야, 그 수술만 하면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되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툭툭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가족에도 이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시고 주변에도 그러세요.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심지어는 췌장암에 걸린 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되게 여려지고 힘들어지는 시기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업무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돌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얕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약간 뭐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에서 뭔가 먹물이 만져지거나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뭔가를 삼킬 때 약간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예 못 일어나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병원에서는 갑상선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만약에 그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되게 게을러졌다고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 너 진짜 게을러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 그런 갑상선암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착하다고 만만하게 보고 이제 치료를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술하고 나면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매일 약을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고 이제 식전에 약을 먹어야 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또 나중에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가도 되는데 피 검사를 하고 또 계속 이제 전이 여부랑 이런 걸 확인하고 약을 다시 처방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생기지만 그래도 이 갑상선을 그냥 놔두면 뭐 폐나 간이나 뼈나 이런 데로도 다 간대요. 그래서 전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빨리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젊을수록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또 잘 나타난대요. 림프절 전이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갑상선 병원이라던가 이제 부산 쪽에 양산대랑 부산대랑 저는 되게 많이 알아보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